그 치과 관련된 각종 일반 상식, 즉 물어보고 싶은 거 다 준비했어요. 치과를 그나마 가장 편하게 가는 게 이제 스케일링이에요. 스케일링은 그러면 1년에 딱 한 번만 받으면 될까요? 치석이 쌓이는 속도가 사람들마다 달라요. 뭐 양치질을 올바로 얼마나 하는지 그리고 관리에 대해서 얼마나 신경을 쓰는지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일단 1년에 한 번 보험 적용이 된다라는 거는 최소 1년에 한 번은 받으면 되겠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좀 권유를 해주실 거예요. 좀 관리가 잘 안 되시고 좀 안 좋은 편이시니까 뭐 한 6개월에 한 번씩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뭐 심지어 뭐 한 2달에 한 번씩 받아야 될 정도의 상황인 분들도 계시거든요. 스케일링의 목표는 치석 제거 하나예요? 그쵸. 초음파 스케일러, 네네. 찌 물 나오고 찌 소리는 닿으면 느낌 안 좋은 그거 있잖아요. 그 초음파 자체가 이제 잇몸에 안 좋은 세균들을 좀 제거해주는 그 정도 효과도 있지만 제 1회 목표는 치석 제거입니다. 아, 받을 때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쵸. 심지어 스케일링 하는데 마취하고 진행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임신부는 스케일링 하면 안 되죠? 괜찮습니다. 초반인 1기와 말기인 3기를 제외한 한 14주에서 28주 차 정도까지는 심한 수술 같은 게 아니라 뭐 간단한 충치 치료나 뭐 이 정도는 무방하시고 스케일링 자체는 뭐 크게 임신 기수에 상관은 없지만 뭐 현재 임신 중이시라고 하면은 스케줄은 좀 짜고 치과 진료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입냄새라는 게 결국은 치과 질환이에요? 아니면 뭐 어디 속이 안 좋은 걸 수도 있고. 일단 입냄새 원인의 한 90%가 입 안이 원인이라고 발표가 돼 있고요. 나머지 한 10% 정도가 이제 속이 안 좋아서 그 가스가 이제 뭐 입으로 나와서 구취가 나는 걸 수도 있죠. 혀가 또 대부분의 원인이고 그 외에는 치아 사이에 낀 음식물이 뭐 시간이 좀 오래 지나면서 뭐 냄새가 난다던가 치석이 많이 쌓인다던가 뭐 아니면은 구강 건조증이 있어서 좀 더 냄새가 좀 생긴다던가 그런 원인들이 있을 수 있죠. 치료법이 따로 있어요? 처방을 내리면은 이제 가글액이나 증상에 따라서는 약을 처방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 먹는 약이요? 네. 입냄새라는 게 나는 나는데 남이 모를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상대방은 못 느끼는데 나만 난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분명 뭐 아무리 후 불고 해도 뭐 멀쩡한데 본인은 내가 지금 입냄새가 나고 있구나 라는 그런 강박관념 때문에 더 양치를 하시거나 가글을 많이 사용하시거나 그래서 더 상황을 안 좋게 만드시는 분들도 계시기는 하죠. 결국 입냄새를 정확히 수치적으로 진단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일반 치과에는 사실 좀 그 장비가 잘 없고 대학병원 가셔서 구강내과라는 과를 가시면은 한번 측정을 하고 그에 맞는 진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이를 좀 유난히 안 좋은 음식이란 게 있을까요? 착색되는 거? 외부에서 치아의 색을 변하게 하는 것도 있고 치아 자체 안쪽에서부터 색이 변하는 크게 2가지 원인이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 착색이라고 하시는 거는 외부에서 치아 색을 변하게 하는 것들을 말씀을 하시는 건데 콜라, 뭐 커피, 녹차, 와인, 카레 카레요? 색소가 결국 침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색깔 있는 음식들이 되게 치아의 어떤 착색을 유발을 하는 물질들이죠. 이에 좋은 음식도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음식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우유? 멸치? 치아는 이미 그 형성이 끝난 조직이에요. 범랑질이라고 하는 그 층은 깨지거나 뭐 이랬을 때 다시 형성이 되는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뭐 칼슘을 섭취를 한다고 해도 뭐 재생에 도움을 주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오히려 뭐 불소 좋다라는 말씀을 많이 들으시잖아요. 그 불소는 이제 치아의 재생이 아니라 약간의 좀 상한 부분이 좀 다시 좀 단단하게 될 수 있는 그런 거에 좀 도움을 줄 수는 있어서 그런 거는 괜찮은데 사실 불소가 들어가 있는 음식이 뭐 글쎄 제가 음식으로 뭐 할 거는 아니겠네요. 들어보니까 사실 뭐 단 거는 이를 썩게 한다라는 일반적인 뭐 생각들을 갖고 있죠. 계시지만 단 것이 어느 정도 단지도 중요하지만 그게 치아에 얼마나 오래 머물러 있는지가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결국 세균들이 먹을 밥이잖아요. 단 거라는 거는 세균들 입장에서는 아무리 단 게 눈앞에 그냥 휙 지나가면은 먹을래야 먹을 게 몇 개 없지만 예를 들어 초콜릿이나 젤리 같은 뭐 그런 음식들 같은 경우는 치아에 붙어서 세균 옆에서 계속 이제 먹을 거를 제공을 해주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실제로 충치 유발 지수라는 그런 어떤 계측치가 있는데 당분의 정도, 당도뿐만 아니라 어떤 시간적인 요소도 같이 고려를 하게 됩니다. 뭐 젤리나 초콜릿이나 이렇게 치아에 오래 남아있을 만한 음식들은 혹시 드시더라도 빠른 양치나 가글을 통해서 좀 이제 씻어주시는 게. 흡연과 치아 건강 관계. 사실 흡연은 치아 자체보다는 이제 잇몸 건강, 치주 건강에 좀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니코틴이 침착이 되면서 세균들의 서식을 유발을 하거나 아니면 변색을 유발하거나라는 부분도 있지만 신체 혈류 공급량을 감소를 시키면서 잇몸의 건강을 안 좋게 한다든가, 담배 피시면은 이 열이 결국은 입안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런 열을 지속적으로 이제 노출을 하게 되면은 구강암 발병 확률도 증가를 하고요. 뜨거운 거 먹는 게 안 좋아요, 입에? 사실 좋지는 않죠. 커피도 안 좋겠네요. 커피도 너무 뜨거운 거는 안 좋죠. 의사 선생님들만 아는 치아 건강 꿀템 이런 거 있어요?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치과의사 선생님 중에도 신경치료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네네네. 하나를 꼽는다면은 네. 치실. 치실. 네, 치실 매니아. 네, 치실 정말 치실만 좋아요, 잘 여러분들. 사용하셔도 치과 치료할 일을 이제 방지를 하실 수가 있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 가지 치과 관련된 상식 노선 있게 한번 여쭤봤습니다. 일단 사랑니라는 게 왜 있는 거예요, 대체? 뭐 사랑니 아닌 척 진짜 예쁘게 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굉장히 많아요. 아. 20년 전에 뭐 사랑니만 뽑았어도 이 정도까지는 아닐 텐데 라는 그 상처 부위가 아물고 있는데 갑자기 혈압이 높아지면서 터질 수 있거든요. 어떤 경우에 그러냐면